여러분 안녕하세요. 3장 인간 중심이라는 답 유네스코의 3가지 원칙 시작합니다. 화면 한가운데 한 줄이 있어요. 생성형 AI가 아무리 강력해도 교육의 중심은 여전히 인간이다. 유네스코가 2023년에 세계에 내놓은 그 문장입니다. 시장의 효율을 말할 때 교육은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가? 오늘 그 한 문장을 3가지 원칙으로 풀어볼게요. 이 장이 다루는 질문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더 효율적이니 교육도 AI에 맡기면 된다. 그때 유네스코는 무엇이라고 답했는가? 그 답이 교실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생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가져가실 것인가? 효율의 언어 앞에서 교육이 서 있는 자리를 묻는 새 질문이에요. 그 답을 교실 말로 옮기는 일이 오늘입니다. 이 장을 마치시면 3가지가 남습니다. 첫째, 유네스코 가이던스 2023이 왜 생성형 AI 시대에 인류가 낸 첫 공식적 대답인지. 둘째, 인간 중심 접근의 3가지 원칙과 그 교실적 의미. 셋째, 교사가 기억해야 할 구체적 권고 하나, 13세 연령 기준입니다. 이 3가지를 챙기시면 뒤쪽 장들이 훨씬 단단해질 거예요. 기술이 교실에 들어온 뒤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2022년 11월 이후에 그 몇 달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했습니다. 5일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이 됐고 2개월 만에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인터넷 역사상 가장 빠르게 퍼진 소비자 앱이 된 겁니다. 학생들은 숙제를 쓰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은 한꺼번에 새 질문을 떠올렸어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쓰는 게 교육적으로 맞는가? 교육계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진 장면입니다. 2022년 겨울 중학교 국어 비선생님입니다. 독서 감상문 40편을 읽다가 문장이 지나치게 매끄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 서툴던 학생이 완성도 높은 글을 써왔고 서로 다른 두 학생의 감상문이 거의 같은 표현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막을 방법을 찾기 전에 이 숙제로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답해야겠다고요. 기술을 막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목적을 다시 세우는 문제였습니다. 2023년 9월 8일 디지털 러닝 위크입니다. 유네스코가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를 발표했습니다. 생성형 AI가 교육에 들어온 이후 인류가 낸 첫 번째 공식적 대답입니다. 시장은 AI에 맡기면 더 효율적이라고 이미 답하고 있었어요. 유네스코는 다른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교육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대답 위에 기술을 얹자. 이 책 전체의 관점도 이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유네스코 교육부총장 스테파니아 지안니니가 쓴 포워드의 핵심은 교육의 중심은 여전히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지안니니가 쓴 포워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생성형 AI는 교육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심각한 위험도 직면해 있어요. 학생의 사생활 침해, 알고리즘 편향, 인간의 주체성 약화,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침식입니다. 교육의 미래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인지, 기술의 논리에 잠식당할 것인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아무리 강력해도 교육의 중심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인간 중심, Human Centered의 출발점입니다. 시장의 논리는 AI가 더 효율적이니 교육도 AI에 맡기면 된다는 쪽으로 흐릅니다. 유네스코의 자리는 달라요. 교육은 효율을 넘어 사람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아무리 AI가 효율적이어도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간적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성장이에요. 기안니니가 열거한 위험이 4가지입니다. 사생활 침해는 학생의 질문과 성적, 심리 상태가 AI 회사 서버에 쌓이는 일이에요. 알고리즘 편향은 편향된 데이터로 특정 학생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는 일이고요. 주체성 약화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습관이 붙는 일이고 교사의 전문성 침식은 교사가 감독자로만 남는 일입니다. 4가지 모두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화면에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 중심 접근은 AI를 되도록 안 쓰자는 보수적인 입장 아닌가? 사실은 정반대예요. 인간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조건에서 AI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세 원칙 모두 금지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의 조건을 묻습니다. 이 장은 AI 도입의 반대편이 아니라 AI를 제대로 쓰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인간 중심 접근은 주체성 보호, 권리와 프라이버시, 교육적 목적 이 셋을 동시에 지키는 일입니다. 그림 3위를 보시면
세 원칙이 같은 크기 상자로 서열 없이 나란히 있어요. 인간 주체성 보호는 최종 결정을 인간에게 남기는 일입니다. 권리와 프라이버시 최우선은 동의 없는 수집을 금지하는 일이고요. 교육적 목적에만 사용은 목적 달성을 데이터로 검증하는 일입니다. 셋이 동시에 지켜야 할 조건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인간 중심은 빈 껍데기가 됩니다. 아래 띠의 문장이 그 결론이에요. 교육의 중심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원칙 1입니다. AI는 인간의 주체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주체성, 휴먼 에이전시란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AI가 학습 경로를 추천해도 받아들일지 말지는 교사와 학생이 결정합니다. AI가 숙제를 자동 채점해도 최종 점수와 피드백은 교사가 확인합니다. 최종 결정을 인간에게 남기는 일, 그것이 주체성 보호예요. 초등학교 4학년 담임 A 선생님의 아침입니다. 수학 문제풀이 AI가 매일 오늘 집중 지도할 학생 5명의 명단을 보내와요. A 선생님은 한 명을 빼고 다른 한 명을 넣었습니다. 몸 상태가 나쁜 아이, 같은 유형에서만 반복해서 실수하는 아이, AI가 못 본 맥락이었어요. 주체성 보호는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참고 자료로 삼아 인간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일입니다. AI가 쓸모 있어질수록 거절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원칙 2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최우선이다. 생성형 AI는 무엇을 질문했는지, 어디서 틀렸는지, 어떤 속도로 진행했는지를 모아요. 학습 분석에는 힘이 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도 같이 커집니다. 유네스코는 상업적 목적 사용을 금지하고 동의 없는 수집을 금지합니다. 원칙 2는 도구를 고르는 문제에서 시작돼요. 디테일은 3부 12장입니다. 학부모 상담입니다. 아이가 쓰는 AI 앱이 이름과 푼 문제를 저장한다는데 괜찮은가요? 학부모가 물어요. A 선생님은 도입 전에 약관을 확인했다고 답합니다. 이 앱은 이름을 번호로 바꿔 저장하고 학습 기록은 보호자 동의 범위에서만 쓴다고요. 다른 앱도 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무료라는 조건으로 학생 답안을 광고에 쓰는 앱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기록을 어디에 쓰는지 고를 때마다 그 조항을 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기술을 배우는 문제가 아니라 약관을 읽는 습관이에요. 원칙 3입니다. 교육적 목적에 부합할 때만 사용한다. AI를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학교도 쓰니까, 정부가 도입하라니까, 이런 이유로 쓰면 위험해요. 학생 학습 향상, 교사 업무 경감, 평가 개선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만 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데이터로 검증해야 합니다. 2장 러닝 엔지니어링의 핵심이기도 해요. 중학교 사회시 선생님네 학교입니다. 교육청이 새 AI 도구를 권장하자 학교는 어떤 도구를 살까부터 논의했어요. 시 선생님은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쓰는 건가요? 며칠 뒤 한 문장이 정해졌습니다. 사회과 토론에서 근거 자료를 비교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기 말에는 그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원칙 3은 도입 전에는 왜를, 사용 후에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습관이에요. 세 원칙을 한눈에 보실게요. 법조항이 아니라 교사가 도구를 고르고 쓰고 점검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묻는 기준입니다. 주체성 보호는 이 AI의 제안을 교사가 확인했는가? 권리와 프라이버시는 이 도구가 학생 데이터를 어디로 보내는가? 교육적 목적은 이 AI를 어떤 학습 목표를 위해 쓰는가? 확인 없이 채점 결과를 성적에 옮기거나 다른 학교도 쓰니 도입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그 순간 원칙을 어긴 거예요. 교사가 기억해 두실 숫자 하나, 일반 목적 생성형 AI 도구의 최소 사용 연령 13세입니다. 유네스코는 일반 목적의 생성형 AI 도구를 교육에 쓸 경우 최소 사용 연령을 13세로 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챗GPT의 기존 약관도 13세 이상이고 일부에서는 16세로 상향하자는 논의도 있어요. 초등교사에게는 바로 걸리는 문제입니다. 13세 미만 학생에게 일반 생성형 AI를 쓰게 하지 말 것. 13세 미만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교육용 AI는 별개예요. 이 13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COPPA는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챗GPT 약관이 그 기준에 맞춰 13세 이상으로 정해졌고 유네스코 권고도 여기서 출발했어요. 13세는 학습 능력의 기준이 아닙니다.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에요. FAQ도 질문입니다. 13세 미만은 AI를 전혀 못 쓰나요? 아닙니다. 13세 미만용 교육용 AI는 별개로 허용됩니다. 금지되는 것은 일반 목적 생성형 AI를 학생 개인 계정으로 쓰게 하는 일이에요. 학급 단위라면 어떤 데이터가 모이는지 이름과 사진, 성적이 들어가는지가 기준입니다. 권고는 법이 아닌데 꼭 따라야 하나요? 구속력은 없지만 나중에 법이 되는 출발점이고 한국 AI 기본법도 인간 중심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지금 강제되는 규칙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기준이 될 원칙으로 읽으시면 돼요. 화면에 이 장에 4줄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가이던스 2023은 생성형 AI 시대에 인류가 낸 첫 공식적 교육 가이드예요. 핵심 입장은 교육의 중심은 여전히 인간, 그것이 인간 중심 접근입니다. 세 원칙은 인간 주체성 보호, 학생과 교사 권리 최우선, 교육적 목적에만 사용입니다. 기억할 권고는 일반 생성형 AI 도구의 최소 연령 13세예요. 이 장을 닫는 문장이 화면에 있습니다. AI는 인간을 보완하지 대체하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가 이 책 전체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에요. 세 원칙과 13세 연령 기준은 이 한 문장을 교실에서 쓸 수 있는 말로 옮긴 것입니다. 도구가 좋아질수록 이 문장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오늘 본 원칙들이 그 문장을 지탱해요. 선생님 교실에 이 한 문장을 걸어두시면 됩니다.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질문 01. 세 가지 원칙을 선생님 교실의 한 가지 상황에 적용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과제여도 되고 채점이어도 되고 자료 제작이어도 됩니다. 질문 02. 교육적 목적에 부합할 때만 사용한다는 원칙을 우리 학교의 AI 도입 결정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자기 학교의 말로 한번 옮겨보세요. 질문 03입니다. 13세 기준 내가 맡은 학년의 학생들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초등이시면 바로 걸리는 질문이고 중등이시면 학년에 따라 갈려요. 질문 04. 하루 동안 선생님이 받은 AI의 제안 중 받아들인 것과 거절한 것을 따로 적어본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을까? 그 차이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거절할 수 있는 교사라는 말이 선생님의 하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가 새 AI 도구를 검토할 때 왜 쓰는가를 묻는 자리가 있을까요? 없다면 어떤 자리가 필요할까? 교무회의든 학년협의회든 예산회의든 한 자리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 말을 한 문장으로 말해 보세요. 시 선생님이 던진 그 질문, 우리는 왜 쓰는 건가요? 그 한 문장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실천으로 옮기시려면 부록 2를 펼쳐주세요. 내 수업 AI 사용 가이드라인 워크시트입니다. 가져가실 한 문장은 이거예요. AI는 인간을 보완하지 대체하지 않는다. 워크시트에는 빈칸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인간에게 남기는지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수집하지는 않는지 도입 전에는 왜를 사용 후에는 얼마나를 묻는지 세 원칙을 자기 교실 한 문장으로 옮겨보시면 돼요.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만 표시해 두어도 됩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유네스코 2023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 공식 PDF는 무료이고 슬라이드의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Forward와 Introduction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들으신 인간 중심이라는 답이 원문에서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3장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